사암침법의 시조와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사암침법 명칭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사암침법의 시조는 황연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스모킹 건으로 보다 확실한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짧은 인트로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드립니다. 사암도인의 원료를 찾아서 저는 이곳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건봉사 입구에 있는 사명당 송운대사 동상 구역에 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암침을 예를 들어 코끼리로 비유한다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사암침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사암침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의 저자 사암도인은 정체불명의 인사다. 그런데 사암도인의 뿌리, 원료를 찾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사명당 송운대사의 발자취를 쫓다 보니 사암침법의 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암침법의 명칭, 그 유래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사명당 송운대사의 제자 황연학 선생, 그분이 사암도인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지만 2%가 부족해요. 오늘은 스모킹 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사암침법 시조와 사암도인은 누구인가? 그런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힌트가 들어있어. 힌트가 요결 5쪽 사암결 교징 이재원씨 소론의거 본소에 대한 참고 문헌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발견은 없으나 현재 부산에서 사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오행보사법을 전수하고 있는 사계의 원로 이재원 선생의 논문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의도의 일본에 발표되었음을 읽은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재원 선생의 소론에 의하면 지난 1947년에 92세로 사고한 팔모공의 오행보사법과 현재 실존인물로 유곡 본관 양씨가 서구 제국에까지 적극 선전하고 있는 오행보사법은 모두 오랜 옛날 천하의 유일무이한 우리 사암교를 수입에다가 피국 고유 학설인 양 가장한 것으로 표절의 혐의 불무하다 하였다. 쓰이는 존경하는 학자이니 허언이 없을 게다.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원 선생은 옛날 우리 사암교를 통해서 오행침법을 받아들였다
3결을 수입에다가 자기네 것인 양 둔갑시켰다.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 일본에 사암침이 전해졌을까? 그걸 추적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힌트가 있었어. 여기에 팔모공 오행보사법 등을 사용하여 오행침을 구사했다는 일본의 침구학자 유곡, 본명은 유곡소용이에요. 오행보사법으로 경락치료를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침구학자 소국 이재원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일본과 한국 등을 오고 가면서 특히 부산 등에서 활동하던 사암침구학자 중에 한 분. 일부 학자들은 이재원 선생이 일본에 발표한 논문 때문에 사암침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재원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재원 선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난 1947년에 92세로 사고한 팔모공의 오행보사법과 현재 실존 인물로 유곡 본관 양씨가 서구 제국에까지 적극 선전하고 있는 오행보사법은 모두 오랜 옛날 천하의 유일무이한 우리 사암교를 수입에다가 피국 고유 학설인 양 가장한 것으로. 아니 이재원 선생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이재원 선생이 사암침법을 일본에 선포했다 그래. 제대로 알자고. 어쨌든 요결, 삼도인 침구 요결을 줄여서 요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일본에만 오행침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코쟁이 침구학자들 중에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J.R. 워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23년 출생, 2003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은 Five Elements 워슬리 아큐펑처라는 침법을 교육하셨던 분이에요. 2003년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도 이 워슬리 재단은 미국 그리고 호주, 영국, 스페인 등등의 오행침법 학회를 만들어서 침구학 대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암침법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사암침법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지 못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방송이나 전 세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사암침법의 의과학성을 알리지만 사암침법을 전 세계 아니 일부의 나라들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항목으로 제도화시킨 적이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들의 오행침법의 아류로 전락하고 말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찻잔 속에 태풍이 되고 만다니까요. 여기 또 다른 오행침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피터 이크만.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침구학자. 이분이 Five Element Constitutional Acupuncture, Constitutional을 직역하면 체질, 그러니까 워슬리는 Five Element 워슬리 아큐펑처라고 그 오행침법을 명했지만 이분은 오행체질침법이라고 말했네요. 먼저 워슬리는 Chinese Master 수이 얀차이 그리고 수 메프 두 분과 Japanese Teacher 오노 본케이 이 세 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대요. 그런데 여기 Five Elements Constitutional Acupuncture 뭔가 좀 친근하지 않아요? 오행체질침법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터 이크만 has been a full-time acupuncturist. 네, 이분은 원래 서의사였어요. 서의사였다가 1973년에 처음 침술을 접하고
1974년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세 분의 선생에게서 사사를 받았다라고 자기의 이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J.L. 워슬리 이분, 그리고 T.W. 권. 워슬리는 이분이고, 여기 T.W.는 유태우 선생. 1974년부터 1984년까지 고려 수지침 유태우 선생에게 직접 사사를 받습니다. 10년이나 공부해요. 10년. 물론 수지침만 공부한 게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를 또 여행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침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95년 이때는 글로벌 고려 수지침을 위해서 활동해요. 특히 UCLA 대학에서 40만 달러를 펀딩받아서 고려 수지침 연구 기금으로 확보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1987년부터 88년까지 1년 동안 권도원 선생에게서 또 체질침을 배웁니다. 그래서 Five Elements Constitutional Acupuncture, 오행체질침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터 이크만이 1996년에 In the Footsteps of the Yellow Emperor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시작된 침술이 세계 각국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한국에, 일본에, 그리고 서구 각국에, 미국에, 베트남 등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중국의 침술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또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들만의 침법으로 특화되었는가 등을 탐구한 황제 내경을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그 발자취를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역으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의 힌트, 피터 이크만. In the footsteps of the yellow emperor에 들어있습니다. 유곡 소영, 자칭 오행보사법 창시자라 주장하는 일본의 진부학자. 이분은 자기가 오행침법 창시자야 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쨌든 그 학파들과 교류 및 취재 결과 유곡 소영이 오행보사법으로 경락치법을 만든 것은 한국에서, 잘 봐주세요, 1600년대 만들어진 사음침법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이 책에 논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민족의학신문에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한의사 정유옹의 도서 비평,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민족의학신문, 사음침법의 발전과 해외 전파 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2013년에 발표된 논문 94쪽, 95쪽 잠조. 그러니까 사음침법이라는 그 명칭은 향로봉 사암굴에서 황연학 선생이 임상과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창안한 오행침법, 아니 오행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을 후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사암침법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러면 사암도인은 이렇게 된 거예요. 1604년 선조 37년 사명당 송은대사가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대요. 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1605년 2월과 3월 두 차례 후시미성에서 회담을 해요. 그런데 풍신수길이 전쟁의 원흉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풍신수길이 실각한 후 쇼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명당이 추궁합니다. 너희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잡아가고 또 침략할 거야 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니 스님,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겠지만
제 뇌피셜이에요. 스님, 사실 저는 그 전쟁에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다시 우리나라 침략할래? 안 할래? 안 할게요. 그랬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 증표로 잡아간 포로들 다 내놔. 그리고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건봉사에 있던 거, 그거 니네들이 훔쳐갔잖아. 그것도 내놔. 그러는데 그걸 하루 이틀 회담을 합니까? 줄다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2박 3일 회담하고 오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혼포지, 일본의 한 절, 교토에 있는 한 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줄다리기 회담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일본의 고관 대작들이, 아니 이번에 온 사신단 중에 고명하신 의사가 있다며. 그러면서 앞을 다투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또 저는 이렇게 아파요. 그때 사명당을 수행했던 청년 황연학, 아니 삼도인이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유곡소용이 오행보사법으로 쓴 것은, 즉 경락지법에 오행보사법을 쓴 것은 한국에서 1600년대 만들어진 삼침법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피터 이크만은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기 1600년대라는 말과 사명당 송은대사가 도일한 시기와 딱 맞습니다. 이게 스모킹 건이에요. 딱 맞아. 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국 이재원 선생께서 옛날 옛적에 한국의, 즉 조선의 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것인 양 가장하였다. 그런데 그 시기가 선조 37년에 사명당이 도일한 그 시기와 맞잖아요. 그 시기와. 그러면 결론, 삼침법은 사명당을 수행했던 삼도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침구학자들이 한국에 조계사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왜 조계사를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안 거야. 이제 뿌리에 뿌리를 찾다 보니까 사명당으로부터 삼침이 전수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삼침법을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조계사로 가야지. 그러면 왜 사명당이야? 아니,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어마어마한 사신단을 이끌고 가셨는데 사신단의 대표가 누구? 사명당. 그리고 삼도인은 일개 수행원. 그러니까 삼도인 황일학 선생, 그분은 당신의 어떠한 그 권위를 드러내지는 않았겠지. 겸허하신 분이니까. 대신 사신단의 대표 사명당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회자된 건 너무도 당연한 것. 그런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사명당을 수행했던 삼도인이셔. 그분이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일화를 조계 중에 한 고명하신 스님으로부터 또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바이옴자 삼골의 삼굴, 거기서 독학으로 공부하셨던 청년 황연학, 이분이 대장 정격을 통해서 림프암을 극복해요. 그런데 마침 나라가 어수선해, 전쟁이 났대. 그래서 서둘러 하산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행사께나 하던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에 기별을 놓아서 하인들이 책을 다 실어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록 뭐 등등 정리할 거 등등 정리한 다음에 가는데, 귀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창원항시 집성촌에 황연학 선생의 부친은 무지무지하게 기뻤겠지. 아니, 죽을 줄 알았던 녀석이 살아서 온다고, 건강하게.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여기 사암골에서 초길이 쪽으로 넘어가려면 건봉사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길이 그래요. 그런데요, 가다가 보니까 건봉사인데, 아니 스님들의 함성이 우렁찬, 그러니까 사명당 송은대사가 의승병들을 모병을 해서 훈련시키고 있어. 그래서 일단 사명당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의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겸손하게 의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혹시 제가 무슨 쓰임새가 있을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할게요. 사명당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사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 당장에 머리부터 깎자. 네? 머리부터 깎자고 이놈아.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아니래요. 어중이 떠중이가 거기에서 비롯된 건 아닌데, 즉 어쩌다 중이 된 것, 그게 어중이 아닌데, 어쩌다 공무원처럼 삼도인은 어중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장운항씨 집정촌에 아니 죽을 줄 알았던 우리 장남이 돌아온다고 기뻐했는데, 아니 머리 깎고 그대로 스님이 됐대. 그래서 황순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족보에서 제적시켰다는 기록이 있는 거야. 거기서 풀리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엔 스님들은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거든. 그런데 황윤학 선생은 유학자였단 말이에요. 여기 간성향교에서 공부하신 유학자. 유학자 집안의 장남이 머리 깎고 중이 됐다니까 그냥 화가 났지. 제적시켜버리니까. 어쨌든 삼도인 친구 여기에 보면요, 삼도인이 불자라는 기록이 거의 안 나오죠. 불가의 불자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삼도인은 사실 불교 경전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유학자였는데 어쩌다가 즉 어중이 된 거예요. 불가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혹자는 사명당의 수제자다 하니까 매우 고명한 스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요결에 불교의 불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부처님의 부자도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분은 불경에 대해서 몰랐어. 어쩌다가 스님이 됐어. 그리고 전투에 참여해서 부상병들 치료해 주느냐고 바빴어. 그리고 전쟁 끝나자마자 일본에 사신으로 가느냐고 또 바빴고. 그런데 스님이 되는 절차 다 무시하고 사명당이 귀히 쓰기 위해서 일단 머리부터 깎자. 얼떨결에 중이 되셨고, 그리고 사명당의 지근거리에서 사명당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질투하던 분들도 있었을 거야. 질투했던 분들도. 그래서 불가에 그렇게 삼스님이 회자되지 않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명당 송은대사가 머리 깎자. 그리고 머리 깎고 나서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지금 사음골에서 왔다 그랬지? 네. 그 사암굴에서 득도했다고? 네, 10몇 년 동안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본명은 사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암은 사암골에서 공부한 학자 황인학 선생이 어쩌다 스님이 되실 때 사명당이 너 지금 사암굴에서 왔다 그랬지? 너의 본명은 사암이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건봉사 재건 현장과 고성군 내 도인의 유적을 다수 발견한 건봉사 6.25 때 완전히 파손된 건봉사를 다시 재건할 때 현장 감독이셨던 선현 스님, 그리고 원래 선현 스님의 문 중에는 영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도선사에 계시다가 입적하셔서 건봉사에서 탑의식을 했었는데, 원래 건봉사 재건 당시에 주지 스님이 영도 스님, 그리고 선현 스님은 그분의 또 제자. 그분들과
불교 3교구의 여러 고성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사암이라는 이름은 사명당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암도인으로 훗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사암진법의 시조는 사암스님, 그 사암스님은 속명 황년학. 사암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당이 내려주신 스님의 이름, 법명. 왜? 사암굴에서 수도하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뿌리는 제대로 확실히 하자. 뿌리는 제대로 확실히 이해하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건 이거대로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암침보다 워슬리의 오행침, 피터 이크만의 오행침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 많이. 그리고 그들을 대학에서 가르쳐요. 오행침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워슬리나 피터 이크만이 주장하는 사암침법의 원리는 무엇인가 보니까 이거요, 우리나라 주류 학자들이, 한의계 주류 학자들이 오행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100% 똑같아. 100%. 100%. 별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피터 이크만, 워슬리. 사암침은요, 이런 침들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12경맥에 각각의 에너지가 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폐를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가?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는 어떠한 기능으로 대장 그리고 전신의 항상성 유지력에 기여하는가?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어떻게 중앙토 역할을 하며 어떠한 기능으로 중앙토 역할을 하며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등등을 실사구시로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는 오히려 네임밸류가 떨어져요. 우리가 피터 이크만이나 워슬리나 또는 일본보다 우리 사암침법이 네임밸류가 지금 떨어져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사암침 모를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하다. 사암침이란 무엇인가? 학술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이어지는 시간에.